지식을 부어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동기나 창의성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는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로 뭔가 만든 거 발표하고 그걸 인정받고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경험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팅커링, 그게 반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도 나와요. 팅커링이 계속 되고 있어요. 단기간에 그냥 한번 내 전시해보고 자랑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 용접으로 기린 만들었던 애가 지금도 기린 만들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와요. 제가 10년 전에 저 다음 프로젝트로 바느질 회로 하는데요. 지금도 바느질 회로로 갖고 나가거든요. 안 바꾸는 게 더 나아요. 왜? 그게 저의 아이덴티티예요. 소잉 서킷?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 썬미 이러면서 딱 알아주거든요. 그게 10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팅커링을 하는 그 커뮤니티의 명성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말콤 글래드웰이 얘기하는 10,000시간의 법칙이에요. 10,000시간 동안 혼자서 10,000시간은 필요 없습니다. 자기를 알리는 10,000시간, 자기의 유니크함이 있는 공동체가 모두 선망하는 그런 10,000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팅커링이에요. 그게 하려면 자기의 오리지널리티, 크리에이티비티를 가지고 10,000시간 정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종목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가치고 철학이에요. 그게 10,000시간 동안 정말 잘 쌓이고 이 사람이 노력하는가. 바느질 회로로 저는 이게 2007년도부터 했었던 프로젝트니까 지금 오사카 워크숍도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지금 2018년이니까 꽤 됐죠. 11년이 됐죠. 그래서 뜬금없이 제가 2015년대, 2016년대 나 샌프란시스코 갔다 와야 되겠어. 남편이 그랬더니 왜 가냐 그랬더니 10주년이잖아. 아무도 절 안 불렀어요. 그냥 저는 가겠다라고 결정한 거죠. 왜? 그냥 그 문화가 너무 좋았어요. 10년 동안 친구들을 계속 만나고 가서 10년 전에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10년 전에 그 멤버들 다 같이 모이자, 그 문구 때문에 간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문화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바느질 회로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젠더 테크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되게 뒤떨어진 이유 중에, 창의성이 뒤떨어진 이유는 너무 남성 위주예요. 많은 경우에 실제 젠더 테크, 젠더 밸런스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밸런싱, 조화를 통해서 창의성이 폭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젠더가 한쪽으로 몰리는 건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사고, 다양한 경험, 다양성에 대한 이해, 타자에 대한 포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창의성의 요소인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저는 젠더테크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쪽 연구 논문도 많이 쓰고 있고, 그거를 이제 바느질 회로 엄마들이 자녀한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프리컨셉션, 그 선입견을 만들어줘요. 여자에 대한 그 직업이나 이런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엄마가 테크놀로지 다루기 위해서 딸들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자. 그걸 이제 바느질 회로로 하는 게 저의 목표고, 이거 이제 커뮤니티 형태로 이제 발전시키자가 제 프로젝트의 골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저것들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게 하지, 자기 아이디어로 이런 쪽에 가담하게 하지, 생각을 바꾸게 하지,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면은 이걸 해요. 전시를 안 하고 이걸 하죠. 워크샵. 자, 사람들이 와요.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애랑 같이 오면, 자, 아버님 앉아서 딸아이와 함께 만들어 보세요. 바느질 회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네. 아빠 나 이런 액세서리 만들고 싶어.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가요. 그러면서 다음번엔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뭐 웨어러블 컴퓨팅, 패션 컴퓨팅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 검색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딸아이와 함께 만들어 봐. 그다음에 뭐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식 전환의 목적이 가장 크고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네가 만든 것들을 나에게 공유해줘. 공동체, 온라인 공동체, 오프라인 공동체를 키워가자. 이런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튜토리얼로 만들긴 했는데, 여기 튜토리얼에 보면 아이디에이션 단계가 있어요. 너만의 아이디어로 꼭 스케치하고 따라하지 마 라는 섹션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메이크 잡지에서도, 그러니까 메이크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되게 명확해요. 철학이. 누구나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컨텐츠들만 책으로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메이커가 되는가, 뭐 이런 책이라던가, 아니면 메이커 매뉴얼, 뭐 아니면 도구를 다루는 책, DIY 하는 책, 이런 것들만 딱 다루는 게 아예 카트라인 이 출판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었고, 제가 되게 놀랬었던 게 뭐냐면, 데일 도우티가
원래 매크로일 아시아에서 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시아에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디렉터하고 이제 여기 서울에서 만났는데 막 검토를 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아시아 시장에서는 젠더에 대한 이슈가 좀 무르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해서 이제 다른 데 어플라이 하게 됐고, 그때 이제 데이도호테한테도 보냈었는데, 데이도호테가 이제 메이크 미디어, 이 테크 DIY라는 이 프로젝트 이름을 되게 좋아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천을 하게 됐고, 근데 재밌었던 거 뭐냐면, 얼마나 수평적 조직인가에 대해서 그때 배우게 됐어요. 메이크 미디어라는 회사가. 얘네는 돈을 벌려는 생각이 있을까? 라는 퀘스천이 들 정도로 프로세스가 엄청 느려요. 근데 그만큼 신중하기도 하고요. 9명의 에디터가 있는데 이 9명의 에디터가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가치에 맞는가? 그리고 저한테 책을 미리 한 3챕터 정도 미리 가안을 만들어 달래요. 네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3챕터를 만들었고요. 번역은 미리 다 해서 보냈었고, 그랬더니 미국 스타일에 맞춰서 뭐 요구사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3챕터를 다시 디자인을 해서 직접 다 써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8개월의 리뷰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제가 썼던 그 문서는 한국에 있는 출판 프로세서와는 정말 틀렸어요. 정말 많은 걸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 나오지 않는 많은 퀘스천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제 교육 철학이라던가 뭐 이런. 되게 놀라웠어요. 그 경험이. 정말 근본적으로 어떻게 책을 바라보고 교육을 바라보는 거에 대한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이 책을 쓰면서 되게 많은 걸 배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DIY적으로 접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중에 아이디에이션,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부분은 어떻게 풀지? 테크놀로지를 어느 시점에 가리키는 게 더 좋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계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웨어러블 컴퓨팅이 어디에 쓰이냐? 와이드 플로우 하이 실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육학 쪽에. 쉽게 배워서 높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높은 수준까지. 근데 테크놀로지 영역이 특히나 더 그래요.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어려운 키트로 시작한 아이들은 그거 안 합니다. 코딩을 어렵게 배우는 거라면 코딩 다시는 안 해요. 어렵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창작하는 걸 안 하면 창작이 아니라고 느껴서 못 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정보교과서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우선은 미로 게임이 있는데요. 단원 평가를 해요.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미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코드는 수십억, 수백억 개가 있어요. 근데 짧게 쓰는 코드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개념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지 않는 거죠. 사실은 코딩은 철저하게 창작의 도구예요. 붓 같은 거거든요. 그 붓으로 얘가 그림을 그리던 영화를 소설을 쓰던,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할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것만 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맞을까? 계속 이게 논란이 앞으로 돌아가면 이거예요. 빈자의 교육인가? 학생들을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볼 것인가? 선생님들이 대부분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예요. 뭐라도 가르쳐야지 애들이 하지 않을까요? 믿지 않아요. 아이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선생님 스스로도 본인 스스로를 못 믿어. 보면 옆에 선생님 못 믿어. 그래서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관념적 한국의 교육에서의 문제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쉽게 시작해서 높게 올라가면 그때 시기에 같이 했었던 친구들이 이런 정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10년이 지나니까. 다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애 이런 거 처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10년 지나니까 굉장히 훌륭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런 것들을 오픈소스로 많이 발표하면서 유명해졌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선망하면서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진행 속도도 빠르고 발전 속도도 빠르고입니다. 인공지능 시장이요. 인공지능인 부분이 한국에 왜 뒤쳐져 있는가? 한국은 메이저에 못 들어가요. 철저하게 그 동네는 어떤 특정 학회가 주고 있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미리미리 빨리빨리 인터넷으로 퍼블리싱 해버려요. 발표해버려요. 선점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발표했는가? 특허가 문제가 아니에요.
특허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됩니다. 국경 없는 의사의 사람들이 얘기해요. 도대체 약에 대한 특허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적은 비용으로 약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매겨서 그것들을 독점하는 게 과연 맞을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아이들은 죽어가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죠. 특허가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논란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블록체인은 이런 거죠. 몇 명이 독점하는 게 맞아? 우리가 만들어낸 콘텐츠를? 그래서 스팀잇 같은 데 가보면 글 쓴 사람이 글 쓴 사람한테 서로 돈 주기 이런 거 하죠. 만드는 물건, 만드는 과정에 경험,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라. 이게 한국에 없는 개념이에요. 교육에. 공유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경쟁이거든요. 경쟁. 내가 쟤보다 점수를 더 잘 받아야 돼. 근데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저도 이제 취업 지도도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학점이나 블라인드 채용도 요번에 카카오에서 했죠. 그 학교나 이런 것들을 배제시키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오랜 시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70% 이상의 회사원들이 링크드인이라는 온라인 이력서를 이용을 해요. 그리고 링크드인은 슬라이드 쉐어라는 파워포인트 공유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평소에 발표하는 게 링크드인에 다 나와요. 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링크드인에서 내가 얘를 레코멘데이션 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했냐면 얘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더 높은 점수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점수라기는 보다는 높은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이력서를 한 장 써낸다라고 해서 그걸 믿는 시스템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서로 간의 관계에 의해서 증명되는 시스템들, 특히 디지털상의 얘의 행위, 기록에 의해서 만드는 것들이, 그러니까 기록에 남는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공유하기는 너무 중요하다. 제가 메이크업 페어에 가면 항상 앞에서 그 워크숍을 하시는 그런 단체인데요. 니들 아트 존이라는 이 단체는 이 파란색 할머니가 주축 멤버 중에 한 명이에요. 되게 여러 명의 할머니가 계신데 여기도 똑같이 2006년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요. 메이크업 페어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이고 가장 넓은 영역의 공간을 할당받습니다. 가장 넓은 영역의 공간을 할당받는 데는 기업이 아니에요. 거기는 대부분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데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를 얼마나 크게 갖고 있느냐가 이 전시 할당 영역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활동해야 하는 거, 그리고 그들의 정신이나 이 커뮤니티의 정신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 할머니가 되게 큰 감동을 줬던 게 왜 이런 걸 계속해?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가면 뜨개질, 십자수 뭐 이런 거를 무한정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지만 물어보면 알려줘요. 하지만 붙잡고 가르치지 않아요. 가면 그냥 해외 시작해 볼 수 있어. 키트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키트는 아니고 이제 뭐 이거 뭐야, 바늘하고 뭐 이런 게 쭉 바구니에 담겨 있으면 내가 이거 갖고 가서 해봐도 되고, 갖고 가서 해봐.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다가 모르면 물어봐요. 약간 이런 시스템이고, 발런티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맨 처음에 코끼기 이런 거 알려주면 그 옆에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 딸도 한 여기서 3시간 동안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3시간 저기 있는 게 맞을까? 비행기 값하고 호텔비하고 여기 생각하면 저게 맞을까라고 저 솔직히 갈등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냥 뒀어요. 3시간을 저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 쉬는 시간에 자기는 저거 하겠다고 저랑 교차하면서 전시를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3시간 동안 하면서 하던 거를 이제 할머니가 그냥 갖고 가라고 주더라고요. 대부분 여기서 하던 거는 재료를 무료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주면 그걸 줘도 괜찮아? 너는 이 일을 왜? 라고 물어봤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인생에 설거지하다 아니면 집안일 하다가 잠깐 뜨개질하고 바느질할 때 너무 행복했대요. 그리고 그거를 전달하는 순간 그 가족들이 행복해하던 거, 선물했을 때 행복해하던 게 그게 너무 좋아서 후세들이 그런 거를 배우게 하고 싶다라는 게 이 단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계시고요. 제가 되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메이크업 페어고 그런 문화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더라고요. 삶을 즐기는 방법. 타자와. 그렇게 즐겁게 뭔가 창작하면서 즐길 수, 나눠주면서 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이타적 행위, 만든 이의 영혼을 담아서 그 영혼이 퍼지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거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퍼지게 하는, 타자와 어떻게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할까, 이런 것들이 제가 얘기했던 해커 윤리에 너무 중요한 이슈가 됐고,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은 내가 존경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결국에 그거는 그 사람이 존경받기 위해선 그 사람의 가치나 철학이 타자를 향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 그래서 리더십 교육이 사라지고 지금의 교육이 뭘까요? OECD에서 얘기하는, 유네스코에서 얘기하는 세계시민 교육이에요. 세계시민 교육이, 세계시민 정신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에 타자에 대한 얘기예요. 공동체에 대한 얘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가자라는 거고, 제 바로 옆에서 전시를 했던 알렉스와 알렉스 엄마예요. 자세히 보시면 알렉스 엄마는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단 한 번도 장애인이 프로젝트 리더인 케이스를 별로 못 봤어요. 특히 커뮤니티 리더, 장애인 단체 말고는. 근데 이분은 메이커 커뮤니티에서 그 메이커 소울 클럽이라고 그 동네 애들을 모아가지고 레이저 커팅을 가르쳐요. 레이저 커팅을 하면서, 레이저 커팅을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재밌는 걸 만드는, 그래서 부루마블 게임판을 갖고 왔는데요. 그냥 부루마블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의 흑역사예요. 역사를 리서치해서 미국 금융들이 잘못됐던 예들, 그런 글로벌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을 쭉 표시해 갖고 만든 그런 게임판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런 활동들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되게 정성스럽게 아이두리노를 가르쳐요. 이분도 분명히 나이 들어서 배우셨을 거예요. 아이두리노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 그걸 가르치시고, 이것도 다 무료예요. 그 뒤에 앉아서 자 이제부터 만들어봐, 이런 걸 하세요. 메이커 헬스는 의료기기의 민주화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약이라던가 간단한 의료 같은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병원에 가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운동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온라인으로 하는 인스트럭터블스나 아니면 메이커 커뮤니티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아이두리노 포럼 같은 데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나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페어에서 보통 많이 만나고요. 사실은 메이크업 페어가 단순히 보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한국이 그게 좀 잘못됐어요. 메이크업 페어가 단순히 그냥 희한한 거 구경하고 오니까 메이커들도 그냥 자기 거를 앞에 놓고 이러고 전시하고 자랑하고 끝나요. 커뮤니티가 안 만들어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샌프란시스코 거, 그러니까 플래그십 메이크업 페어 중에 가장 큰 데인데요. 여기서 제일 먼저 했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날 끝나면 다 같이 밥을 먹어요. 메이크업 페어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을 어플라이를 전 세계에서 받지만 다 무료로,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행사를 하면 정부 돈으로 많이 운영을 합니다. 자발적 커뮤니티가 사실 생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좀 강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새 사업 투자할 때 기획서 써갖고 투자 받는 사업이 있을까? 옛날엔 되게 많았어요. 비즈니스 모델만 잘 받으면 투자 받을 수 있어. 요새는 없습니다. 거의 사라졌어요. 요새 어떻게 할까요? 먼저 론칭하죠. 페이지 뷰를 달성하거나 다운로드 수를 달성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뭔가 소셜 펀딩에서 성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사업 펀딩을 받기 되게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일을 해야, 그런 것들이 가치가 증명이 돼야 투자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누구나 쉽게 후원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쓸데없는 걸 해도 돈을 재주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죠. 한국 시장은 매스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글로벌 플랫폼으로 가면 초등학생도 무지하게 올려요. 근데 펀딩에 성공한 애가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다양한 후원을 하고 그들 스스로 연대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만들어 보는 것들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래서 되게 팬케이크 못이라고, 이건 딸아이를 셋 가진 아빠가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핸드폰을 자기가 이제 딸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 그림이 블루투스로 이 팬케이크 봇으로 와요. 그러면 그 그림대로 그 잉크젯 프린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려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밑에 펜에서 구워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이거 가지고 펀딩에 성공해서 이것만 팔면서 먹고 삽니다. 셋이, 그 딸 셋을 키워요. 그리고 그 아빠가 맨날 아침에 하는 게 있어요. 만들기를 해요. 아침 먹으면서 딸들을 이렇게 내복을 입혀놓고. 그래서 제 바느질회로 만들게 하는 거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메이커 잡지에 있는 에디터가 보내줬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게 너무 웃겼어요, 이 장면이.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얘네들이요, 여기서 만든 디자인이요, 제 책에 없는 디자인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워크숍 할 때랑 해외에서 워크숍 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너무 당연히 해외에서는 똑같이 만드는 거 창피하다고 느껴요. 근데 한국에서는 심지어는 똑같이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애들이. 나 이거랑 똑같이 만들래요. 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얘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 보통 미션으로 주거든요, 앞에. 너만의 아이디어를 해봐. 그러면 이제 회로 설계부터 엄청 꼬여요. 이게 바느질 회로가 쉬워 보여도 이게 사실 3D인데다 바느질이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학 선생님도 못 만드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 책으로 배웠으니까. 실제 회로를 통해서 자기가 프로젝트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실제 만들어보는 건 굉장히 다른 경험이거든요. 특히 창작해보는 거, 따라하는 거 아닌 거. 근데 그런 경험에서 되게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게 교육의 관점에 대한 차이예요. 쌤튜브